자, 제가 이번 주 월요일날 뉴스를 읽으면서 이제 좀 뉴스를 끊어서 여러 개 클립으로 올려드렸더니 이렇게 주제별로 따로 클립을 짜서 올려주는 게 더 좋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나눠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광운대 역세권 HDC 현대산업개발이 개발한다라는 얘기예요. 이 도시재생,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방식 중에 이제 저이용 저개발 지역을 중심 지역으로 개발한다. 뭐 이런 방식도 하나가 있는데, 뭐 창동 역세권 개발도 있고, 이제 지금 소개하고자 하는, 뭐 여러 번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광운대 역세권도 개발하겠다라는 것도 하나의 큰, 사업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지리상으로 보시면, 이 옆에 이제 장이 뉴타운, 장이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고요. 우이천도 있고, 그 다음 중랑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위치에요. 이 1호선 그 지상으로 기차가 다니는 그 1호선 라인 이 광운대역인데요. 그 옆에 보면 이렇게 길쭉한 땅이 있습니다. 이 그 뒤편으로는 이제 아파트, 노원구 월계동 아파트들이 있고, 좀 아무래도 그렇게 좀 이 지역을 설명하시는 분들, 저도 현장 이제 가서 보긴 봤는데 보면 그렇게 막 세련된 느낌의 그런 동네는 아니죠. 근데 이제 지역 중심지로 이제 개발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 개발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 봤는데 보니까 이제 지금 보신 것처럼 현대산업개발이 이 지역을 개발하는 걸로 일단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14만 9,065제곱미터 규모에 달하는 한국철도공사 소유 철도 및 물류시설 용지와 국공유지를 주거상업 공공용지로 바꾸는 사업비만 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이제 큰 사업인데, 도시개발 사업 방식으로 가는 건가? 모르겠어요. 근데 사업 방식은, 근데 이제 뭐 과거라고 수원에 가면 이제 거의 권선동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공항 가는 쪽에 보면 그쪽에 이제 수원 아이파크 시티라고 가보면 되게 특이한 어떤 디자인의 그런 아파트들 단지로 굉장히 큰 단지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제 그런 도시개발 사업하고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선정했다. 근데 뭐 그랬다고는 하는데, 아무튼 이 지역 광운대 역세권을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쪽에서 개발을 하나 본데요. 저는 사실 요거가 조금 관심이 갔습니다. 어떤 모델로 개발할 것이냐, 이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개발한다는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개발할 거냐가 사실 더 관심이 있잖아요. 왜? 어떻게 개발할지의 모양을 보면 대충 어떤 식으로 바뀌겠구나 예측이 가고, 주변에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칠까도 같이 고려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봤는데 보니까 이렇게 길쭉한 땅 모양인데, 제가 이제 여기 이 동네의 아파트에 가면 요쪽 라인에 있는 아파트 가면 이 현장 부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파트 옥상이 아니라 그 창으로 이렇게 해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길쭉하니 자동차, 뭐 지금 뭐 현대자동차인지 뭔지 자동차들이 이렇게 선적하기 위해서인지 뭐 아무튼 차들 쭉 세워져 있고 막 그런 물류창고 그런 식으로 쓰이고 있더라고요, 현재는. 근데 지금 보니까 이쪽에 보면 주거용지가 한 80% 정도 되고, 그 다음 상업용지가 20% 정도 되고, 그래서 주거 비율은 한 62% 범위 내에서 공원 및 주차장, 철도시설 일부, 공공용지면 뭐 공공시설들 들어가겠죠. 주차장, 이렇게 해서 주상복합 아파트, 상업시설들 이런 거 포함해서 이렇게 개발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상업용지 같은 경우는 뭐 좀 큰 판매시설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지도상에서 보시면 이쪽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장인 뉴타운이 있고, 그다음에 월계동, 광운대역 요 땅이죠, 요 땅. 예. 현재도 지금 여기 가면 이마트 있고요. 그래서 요 범위 내에는 상업, 뭐 공공 주차장이 일부, 공공시설이 일부, 그 다음 상업시설이 들어오고, 이 밑에 쪽으로 아파트가 들어오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3,000세대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런 데들도 지금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는 아파트들이거든요. 그래서 포함해서 이 광운대역 주변으로도 조금 정비하는 하나의 어떤, 이 지역이 좀 이런 별로 좋지 않았던 노후한 그런 시설들이 어떤 이런 개발을 통해서 혐오시설이 어떤 좋은 시설로 바뀌고, 뭐 상업지역이나 아니면 공공시설이나 좀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 그 다음에 이제 주거시설도 이렇게 바뀌면서 좀 개선이 되면서 주변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겠느냐.
나중에 이제 분양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도 예, 관심 있게 보겠죠. 근데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별로 여기저기서 이 개발하겠다고 참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업성이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검토했겠죠. 근데 보니까 3차례 공모 끝에 현대산업개발이 단독으로 사업 신청서를 내서 예,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다 그럽니다. 그럼 언제 개발할 거냐, 여기 지금 보니까 한 2019년 이후 본격 착공할 거라고 하니까 예, 뭐 입주하고 여기가 이제 개발되어서 만들어지는 모양새를 보는 시점은 적어도 한 2022년, 2023년 그 정도 가야 되지 않을까. 대략 앞으로 한 4, 5년 정도, 5, 6년 정도 후에나 이제 이 어느 정도 모양새를 볼 수 있겠죠. 이 지역 관심 있으신 분들 계실까봐 예, 좀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다음에 읽어볼 기사는 탈바꿈하는 신촌역 상권 활성화 기대라는 제목인데요. 뭐 신촌 주민센터 다시 짓고 하는 거는 여러 번 기사에서 읽은 거라 공공청사를 뭐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형태로 예, 복합 개발하겠다 그런 얘기니까 이거는 패스하고 이 기사를 읽고 싶었습니다. 신촌동 주민센터 옆에 위치한 대형 쇼핑몰 건물, 영업을 하는 점포가 거의 없는 데다가 유동인구도 적어서 사실상 폐점 상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예, 일본 애니메이션 아키라가 메가박스에서 개봉을 했는데 이 대형 쇼핑몰 건물 안에 메가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가서 영화 보고 왔거든요. 포스터도 받아오고 그랬는데 이 위치가 보시면 어디냐면 여기에요. 자, 또 보니까 아파트부터 보이네. 여기가 지금 대흥 2구역 신촌 그랑자이죠. 네, 신촌 그랑자이죠. 2대역이 있고요. 2호선 2대역에서 쭉 넘어오면 여기가 신촌역입니다. 근데 신촌역 중에서 이 경의중앙선 신촌역도 있어요. 여기죠. 그 되게 옛날 기차역 같은 그런 신촌. 지상으로 철도가 다니는 길입니다. 이쪽이 2대고 이쪽이 지금 연대죠. 예, 신촌역. 그래서 이렇게 가면 마을버스 타고 나면 요 길로도 많이 다니고 뒷길처럼 예, 이 밑으로 굴다리도 있고 연대 앞에 보면 굴다리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막 벽화대 그려져 있고 있는 이제 그게 이제 이 경의중앙선 때문에 그런데 그 신촌역을 이 민족사로 굉장히 크게 개발을 했어요. 대충 모양 보시면 예, 밀리오레도 있고 이쪽이죠. 이 나무가 커서 잘 안 보이는구나. 예, 이 지금 보시면 이 큰 건물이 이게 신촌 민자역사 개발한 겁니다. 제가 이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여기 많이 다닐 때 여기 가면 이게 막 좀 약간 음침한 막 그런 느낌이 있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점집들도 있고 막 그랬던 동네거든요. 근데 이렇게 개발을 해서 굉장히 큰 몰이 생겼는데 이게 참 신촌 하면 되게 번화하고 막 그럴 것 같지만 사실 신촌 상권이나 이대 상권도 예전 같지 않고 많이 죽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서대문 구청에서도 이 지역 상권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별도 부서 만들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이런 상권이 진짜 한번 무너지면 무서운 게 요새는 다 이제 홍대 쪽 이쪽이 핫하고 이쪽 넘어가서 핫하고 오히려 이쪽은 약간 조금 소외된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 상권이 그렇게 죽으면서 여기에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 공간 자체를 활용하기가 그러니까 공간이 되게 이 상가라고 하는 게 이 점포라고 하는 게 사람이 오지 않거나 이러면 정말 이게 무섭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지금 보니까 상권은 이미 7, 8년 정도 활력을 잃었는데 면세점이 들어오면 활력이 넘치는 모멘텀이 될 겁니다라고 해서 이 안에다가 면세점을 넣는다 그래요. 이 지역 여기다. 그러니까 이 면세점을 넣으면 이제 외국 관광객들이 와서 여기 와서 면세점에서 물건 사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여기를 살리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는 모양인 것 같죠. 그리고 신촌역 일대에 젊은 층의 인기를 끌고 있는 컨테이너몰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컨테이너몰에 점포 60개를 만들어서 청년 상인과 노점을 입점시켜 유동인구를 늘리겠다. 그래서 뭐 이 앞에 보면 아까 광장 같은 거 있었죠. 뭐 그런 공간일지 그 건대에 가면 이렇게 컨테이너들 쌓아가지고 쇼핑 이런 거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무슨 그라운드, 커먼 그라운드,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어떤 몰을 기획하겠다는 것 같은데 이게 서대문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지역 활성화 방안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조금 살짝 걱정은 됩니다. 저는 예, 이게 진짜 이 입지라고 하는 게 참 무시 못하는 거라서 살짝 걱정이 돼요. 이 기대하는 것처럼 활성화 될 수 있을지.
이게 건물이 모래 형태로 만들어진 데라서 뭐 사무실이나 이런 식으로 전용해서 쓰는데도 좀 한계가 있을 거고, 결국 판매 시설이나 이런 쪽이면 결국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뭐 면세점이라든가 이런 판매 시설 중에서 좀 부가가치를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걸로 유치를 하겠다는 건데, 진짜 진짜 상권 무너지면 살린다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구청에서 생각하는 이런 모양대로 잘 성공할지는 조금 미지수예요, 미지수인데 좀 뭔가 좀 특단의 대책, 그런 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읽을 마지막 뉴스예요. 좀 전에 읽었던 뉴스하고도 어느 정도 조금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도시재생의 역설, 아시아경제신문에서 나온 거예요. 다 같이 잘 살자고 세금 썼더니 건물주만 웃어라는 제목입니다. 보니까 이 내용 자체가 오늘 많이 본 뉴스에서 4위에 꼽혔네요. 이게 사람들이 많이 보는 내용이고, 저는 이 기사에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공감하는 편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도시정비 사업 자체가 보통은 대부분의 경우는 사업 시행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돈을 내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 지역의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사업 시행의 주체자가 돼서 그러니까 뭐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하라는 거, 여기 도로 만드세요, 여기 공공청사 만드세요, 공원 만드세요 하면 그거 자기가 만들어서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짓는 뭐 이런 형태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정비 사업 이제까지 가는 주된 방식들은. 근데 이 도시 재생 사업은 조금 달라요. 뭐냐면 공공에서 해야 될 거는 공공이 들여서 돈을 해줄 테니까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집이 낡았어요. 집은 알아서 돈 들여서 뭐 융자나 이런 것들은 조금 뭐 도시재생지원센터나 HUG에서 지원 앞으로 하게끔 해줄 테니까 거기서 돈 빌려 쓰시고 갔다가 나중에 좀 이자랑 갚으시고요. 대신 이제 당신 집까지 들어가는 길 이런 거 노후한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 공공에서 해드릴게요.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개념이 약간 다른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일단은 이런 도시재생 사업이 초기 단계이면서 마중물 사업이라 그래서 이제 조금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공의 주도적인 어떤 부분들이 이런 좀 보일 만한 것들, 말 그대로 홍보할 수 있을 만한 것들, 치적들 이런 거 중심으로 조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이제 서울시에서 만리제길에서 넘어가는 도로 있잖아요. 서울역 고가. 서울역 고가를 보행자 도로 중심으로 바꿔서 서울로 7017이라 그래서 바꾸고 사람들이 오가게끔 만들면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하면서 도시 재생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지금 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게 나오고 나서 왜 이런 도로를 만들었냐 비판도 되게 많고, 만들기 전부터 도로가 없어져서 너무 불편하다, 교통 막힌다 뭐 이런 얘기에서부터 말은 많았습니다만, 어쨌거나 서울시의 지금 추구하고 있는 도시재생 방침에 따르면 되게 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를 무슨 홍익건설인지 뭔지 어딘지 해서 아무튼 그 사업을 했나 본데, 서울시에서 뭐 어제 보니까 무슨 상도 줬다고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해놨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 그 비용은 서울시가 들여서 이제 했단 말이에요. 도시재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기사에서 보면 그래요. 뭐 서울로 7017 사업을 했거나 뭐 이 세운상가를 재단장 다시 세운 프로젝트라든가 뭐 연남동 경영숲길, 연남동 사실 경영숲길공원 조성은 서울시 사업이라고만 보기엔 좀 그런데, 아무튼 이런 걸 해서 세금을 들여서 했는데, 하고 나니까 결국 그러면 이득을 보는 게 누구냐면, 자 보세요. 지역의 명소로 관광객들이 모여들어서 지역 명소로 거듭나면서 덕을 본 것은 주변의 건물주들이라는 거예요. 서울로 7017 옆에 있는 건물, 빌딩, 호텔 뭐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들. 또 호텔 같은 경우 이 주변에 건물 갖고 있는 경우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외국 투자자분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뭐 싱가포르 투자청이니 막 이런 데서 건물 사놓은 거 이런 것들이 여기가 지금 유동인구가 생기고 상업적인 가치가 번성하면서 건물 가격들이 오르면서 또는 이 건물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가격이 올라서 이득을 되게 많이 봤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기사 읽은 것에서도 몇 번 있었습니다만, 이 서울로 7017 넘어가는 이 라인 쪽으로 보면 충정로 올라가는 길 도로변 주변으로 있는 건물들이나 이런 게 뭐 가격이 2배가 뛰었고,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도 물건이 없고 하면서 지역 상권이 바뀌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건물 갖고 있던 사람들이
되게 웃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자, 주요 건물 소유주들이 요즘 수백억 원 이상의 부동산 가치 상승에 입에 미소가 저절로 흐른다. 뭐 그렇다는 거죠. 인근 주택가 골목 상권도 마찬가지다. 서울로와 인접한 만리동, 만리시장 골목에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점이 들어섰고, 주택가격 상가 임대료도 상승 일로고, 뭐 아파트도 올랐다 그러고, 이 지금 서울로 7017 주변으로 이 만리 2구역 재개발한 서울역 센트럴자의 서센자, 그 다음에 뭐 이제 서울역 리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가격들이 이 혜택을 보면서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그거죠. 이 세금을 들여서 이런 관광객들을 유치하거나 상권을 살리기 위한 어떤 무언가를 했는데, 결국은 그 주변에 있는 지역이 활성화되고 살아나면서 주변의 건물주들이 되게 이득을 보는 상황이 됐다라는 건데, 이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하는 게 결국 힘을 받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결국 철거 중심의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원주민들이 쫓겨나고, 지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없게 된다거나, 이제 그런 모양새들이 생기면서 조금 이런 방식의 정비 사업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힘을 얻었던 건데, 실제로 지금 이렇게 보면, 그래서 국가의 세금도 투자해 가면서 이렇게 나라의 세금을 들여가면서 도시재생 사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행위 자체가 이런 상업, 이런 관광 육성이 되고 사람들이 오게 되고 하면서 임대료도 늘어나고 주변에 영향을 끼치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더 어떤 촉진시키는? 촉진이라는 표현 여기 쓰면 안 되나? 아무튼 더 심각해지는 원인으로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조금 이런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모델들이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서울시가 추구하고 있는 도시 재생의 방식에 있어서 과연 어떤 게 옳은 거냐, 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뭐 기사에서도 보니까 그런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 한 관계자는 서울역 주변 대형 빌딩 소유주들이 대부분 싱가포르 등 외국인 투자 회사들인 걸 알고 있는데, 개통 후에 가치가 대폭 상승하면서 큰 덕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건물주들만 돈을 벌고 세탁소나 자동차 정비업소 등을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쫓겨난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공적인 재원을 투입한 사업이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고민할 때가 많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제 시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부분이 나오면서 고민하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합니다만, 사실 뭐 그거는 공공에서 비난이든 아니면 어떤 발생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든 또는 대응책이나 대안을 만들어내든 그거는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제가 무슨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국가고요. 뭐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는 그런 나라니까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지역이 발전하고 상업적인 가치가 높아지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기대이익을 위해서 투자하는 부분, 뭐 앞서서 지금 이렇게 도시재생이 될 거니까 이 지역에 미리 가서 건물 좀 사놓고 뭐 해놓자, 뭐 그런 부분을 그렇게 비난하기 힘들 것 같고, 또 마찬가지로 도시재생도 하나의 투자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또 이런 결과물 자체도 하나의 스터디 자료로서 잘 참고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정부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과 또는 이제 부동산 TV를 통해서 말하는 저나 아니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또 포인트는 또 다른 부분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오늘 읽은 뉴스들 중에서는 좀 도움되시는 내용이 있었나 모르겠네요.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좀 부탁드리겠고, 아직 구독하기 안 누르셨다면 구독하기도 조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또 다른 뉴스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